내 인생의 쉼터. 기억하시죠? 제주 쉼터. 제주 쉼터가 좋은 점이 뭐냐면은 관광사들이 여행사들이 자기들끼리 다 옵션을 정해놓고 네. 이 패키지, 이 옵션 이거대로 하셔야 됩니다. 네. 강매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제주 쉼터는요 할인항공, 또 렌트카, 숙소, 택시 관광, 버스 관광까지 고객님에게 딱 맞는 상품을 이렇게 찾아드립니다. 그건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데 요 노하우, 제주 쉼터가 확실하게. 하여간 제주 여행의 A부터 Z까지 네. 제주 쉼터한테 연락합니다. 바로 되시니까. 그렇죠. 놀랍습니다. 예. 검색창에 한글로 제주 쉼터 관훈 라이드가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디아페 주시죠. 네. 아 드디어 이제 아이고 세상에 디아페 예? 아까 농약도 약이라더니 약한 사람 같네요. 웃어 좀. 아니 왜 이렇게 세수를 괴롭게? 어떤 분께서 네, 물 커버했다 세수하냐고. 너무 작대. 너무 작아 보인대. 물급이야. 디아페비누는 우리가 한 번씩 다 써보지 않았습니까? 네. 진짜 좋습니다, 진짜. 이게 진짜 세수가 끝나고 네. 당기지가 않아요, 얼굴이. 네. 네. 진짜 좋아요. 촉촉해요. 네. 아, 피부 안 좋으신 분들은 진짜 이거 해야 됩니다. 네. 네. 어떠십니까? 이걸로 세수를 해보시니까. 회복 같은. 좋습니다. 여러분 요 비누가 뭐가 좋냐면은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샴푸 없이 이걸로만 머리 감았거든. 샴푸보다도 더 떡이 안 져. 한 10시, 11시쯤 되면 떡이 지게 돼 있는데 네. 이거 감았는데 이튿날 아침에도 빠릿빠릿해. 닷새 정도 사용한 고3살이 좋다고 감탄합니다. 얼굴에 붉은 기운이 다 사라졌다고 하는데 네. 신기하다면서 아들도 사용한다고 하는데 제 피부가 깔끔해졌어요, 진짜. 네. 뭐 기름 끼는 게 싹 사라졌어. 옛날엔 진짜 더울 때는 요 위에다 그냥 올려놔도 네. 삼겹살이 구울 정도였는데 뭐 기름기가 잘 자르고 말이죠. 지금은 뭐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특히 아기나 어르신들 있잖아요. 네, 피부 네. 건조하신 분들 많거든요. 예. 그분들한테 권하면 진짜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유황비누라는 걸 처음 써보는데 약간 특이한 향이 나지만 비누를 바르면서 몸이 보드러워지고 좋네요. 피부 트러블이 많은 사람들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또 살 겁니다. 진짜 강추해요. 라는 사연도 올라왔고 네네. 머리도 감고 2차 클렌징용으로도 씁니다. 디아페로 머리를 감으니까 두피 간지러운 게 없어졌어요. 이거야. 그렇죠. 어떤 샴푸를 쓰면 계속 간지럽고 네, 맞아요. 이렇게 되는데 네. 와 이거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떡이 지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예. 환절기 면역력 저하로 두피가 간지러웠거든요. 세안하고 나면 얼굴도 덜 당기고 매끈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디아페 비누의 특징이에요. 정제된 유황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고요. 가려움증, 땀띠, 모낭충, 여드름 등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디아페 비누를 이용해서 샤워를 하면은 유황 온천에 다녀온 것처럼 피부가 보들보들해진다고 완전히 피부에 녹아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유황이. 네. 그렇습니다. 또 제주도산 마유 오일, 말에서 얻은 기름입니다. 이걸 사용해서 보습 효과가 정말 탁월하고요. 피부 건강에 이로운 성분을 포함해서 어성초를 원료로 한다고 합니다. 단순 천연 재료가 아닌 6주 동안 발효 숙성시킨 피부에 도움이 되는 한방 재료를 사용합니다. 아드님이 한의원 운영한다고 하시죠. 네, 그렇죠. 예. 자, 디아페 비누는 가족의 피부 트러블 때문에 시작해서 반응이 좋아가지고 가족들끼리 쓰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웃에게 나눠줬다가 결국 네. 사업을 벌이게 됐습니다. 12년 동안 만들었기 때문에 안 좋은 거 다 덜어내고 좋은 것만 계속 키워놓아서 12년 동안 이 임상을 했으면은 말도 안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죠. 여러분들 한 번 사용하면 재구매하는 비율이 90% 이상입니다. 자신 있게 권합니다. 디아페 비누는
예, 디아페비누 홈페이지가 사실 아 홈페이지에서 김용민닷컴엔 아직 못 들어왔어요. 아, 예. 네, 그렇군요. 아직 안 들어왔나요? 디아페비누, 아. 디아페비누 네. 검색하셔가지고 이건 진짜 좋아요. 네. 많이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이거 정말 좋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요. 네. 예. 자 그래요. 디아페비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정상근 기자. 아, 예. 그 지난주에 가장 역시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사건은 역시 양진호. 그렇죠. 네. 저 위디스크 음. 실소유주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수리를 다 잡아먹었는데 이게 셜록이라는 매체 그리고 뉴스타파하고 이제 공동 취재한 결과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데는 진짜 이 두 매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좀 엄청나게 컸던 것 같은데 뭐 여기서 뭐 힘이라면 물론 그 언론사의 뭐 크기, 뭐 파급력 이런 거라기보다는 뭐 이 매체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이 사태를 이제 여기까지 좀 끌고 온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박상규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던데 이 뉴스타파랑 함께 이 양진호 사건을 폭로하기 전에 이게 사회적으로 좀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방송사에 가서 좀 기사를 넘기려고 했었대요. 그리고 또 이제 제보자하고 피해자들을 좀 보호를 해줄 이 시민단체들을 섭외했었다고 하는데 이게 왜냐면 이게 양진호 사건이 점점 취재를 할수록 이 사건의 좀 사이즈가 커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그러니까 셜록 같은 좀 작은 매체에서 터트리면은 이게 묻힐 수도 있다. 좀 이런 우려를 했던 것 같고 또 이 셜록이라는 매체가 이 솔루션 저널리즘이라는 좀 새로운 영역에 좀 도전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이 솔루션 저널리즘이라고 하면 그냥 그동안 이제 기사 하나 내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해결할 때까지 계속 이제 조명해 나가는 거죠. 대표적으로 박상효 기자가 뭐 대표적으로 했던 이 재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몇 가지 사건에 대해서 재심까지 결국 이끌어냈던 거죠. 이제 그거를 뭐 솔루션 저널리즘 이렇게 좀 새로운 이름으로 좀 불리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셜록을 통해서 이 양진호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묻혀버리면 솔루션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방송사에 가가지고 이거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방송사에 찾아갔는데 이 방송사에서 거절을 했다는 거죠. 왜 거절을 했냐? 그러니까 삼성 같은 데도 아니고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 하여튼 삼성 같은 큰 데가 아니니까 이런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어나는 일들까지 뭐 이제 뭐 할 필요가 없겠냐 뭐 그런 식의 취지였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 더 슬펐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삼성맨만 방송사에 제보를 할 수가 있냐? 대한민국 사람 거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을 다니는데. 그렇죠. 하여튼 뭐 이렇게 했었고. 아니 근데 필름도 안 보고 네. 그냥 안 된다고 그런 거였어요? 그 봤는지 안 봤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박상균 기자 말에 따르면은 다 가서 설명을 해줬대요. 이런 일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다 넘겨줄 수 있다. 뭐 그렇게 뭐 제보를 했었나 봐요. 그 일종의 이제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근데 야. 지상파에서는 거절을 했다고. 그럼 방송 3사일 텐데 그렇죠. KBS, MBC, SBS일 텐데 네. 너무 충격인데요. 그러게. 그 사람은 누굴까요? 글쎄요. 방송사의 보도 책임자일까? 글쎄요. 이게 뭐 누구에게 찾아갔는지 그거 어느 방송사인지 그거는 제가 명확하게 그 밝히진 양반의 않았는데. 선배라면 머리박으라고 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머리박이란 말은 이제 농담 좀 과장 섞어서 한 얘기고. 분명히 네. 보도 아니 비로 먹어. 어떻게 뭐 이 그림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뭐 우리 뉴스에 뭐 7가지 가치 있잖아요. 네. 그쵸? 근접성 뭐 혹은 뭐 저명성, 뭐 갈등성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TV 뉴스의 핵심은 그 7가지 가치를 다 뒤로 제쳐도 될 만한 최고의 가치는 화면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네. 영상이죠, 영상. 이게 화면성. 화면 같아도 정말 진짜 충격적이었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것만 보고도 뻗었지 우리가 사실. 네. 이 뺨 때리는 장면 하나 보고 그냥 5천만 국민이 다 벙쪄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걸 보고. 네. 와, 이 풀스윙이 이게 한두 번에 본 솜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킬시켜? 야. 이 영상을 봐서 그런 건지 봤는데도 그런 건지 아니면 안 본 건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그렇게 킬이 됐다는 거고. 음. 그래서 그게 이제 셜록하고 이제 그 뉴스타파가 이제 협업을 해서 보도한 거죠. 아마 뭐 셜록은 뭐 글을 쓸 수 있지만 영상은 좀 역량이 좀 부족하니까 그래서 뉴스타파랑 같이 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했고 이 중소기업에서 벌어진 사건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고 지금 나아가서 이제 직장 갑질 문제까지 지금 확산이 지금 엄청나게 휘발성 그렇죠. 있게 예. 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그러니까 영상이 나온 이후에 이 지상파들이 막 지금 쫓아가고 있어요. 그쵸. 지상파들뿐만 아니라 뭐 온갖 신문에서 다 언론에서 다 쫓아가고 있고 네. 뭐 양진호의 또 다른 건을 다 캐고 있고 지금 뭐 난리가 났다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뭐
지금 뭐 이렇게 경찰서 도는 사람들 다 지금 비상 걸려가지고 네. 뭐 잠복하고 난리 났다는데 어쨌든 이 건을 이제 계속 불이 붙어 가겠죠.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일단은 셜록이란 매체하고 뉴스타파라는 매체가 이거를 보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매체가 이거를 다 받아 썼죠. 받아 썼는데 이게 이번에도 좀 출처 문제 가지고 논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기사를 쓰는데 분명히 뭐 셜록 거를 갖다 쓰는데 이게 셜록에 따르면 이 말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매체에 따르면 한 인터넷 매체에 따르면 한 언론에 따르면 이렇게 네. 쓴다는 거죠. 네. 예전에는 이게 정말 심했거든요. 그나마 요즘은 좀 나아진 거라고는 하고 저도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옛날에는 진짜 뭐랄까 하여튼 이 대형 언론사들이 자기보다 좀 작은 언론사들의 기사를 갖다 쓸 때는 무조건 출처 표기는 안 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우리보다 작은 매체가 쓴 거를 받아 쓰는 게 좀 쪽팔린 건지 네. 아니면 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절대 이제 출처를 표기 안 하고 썼는데 뭐 지금은 좀 그래도 나아졌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종편도 그렇고 뭐 지상파도 그렇고 이게 어디서 보도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부족한 면이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좀 드러났다는 거죠. 기자협회보를 보니까 이 박대용 뉴스타파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던데 뭐 당장 정확한 수치를 밝히기 어렵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이 콘텐츠를 사용하겠다 이런 문의 전화한 다음에 사용하는 곳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작정 가져가가지고 그렇죠. 이게 어디 건지도 밝히지도 않고 그냥 했는데 그래도 요즘 좀 많이 나아졌고 또 JTBC 같은 경우에는 뭐 앵커 멘트를 통해서 이거는 뉴스타파와 셜록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이렇게 고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를 인용하는 내내 밑에 자막으로 출처를 명시를 했다고도 하고요. 네. 지상파도 뭐 출처는 밝혔는데 근데 지상파는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소극적으로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KBS 같은 경우만 앵커 멘트로 이게 뭐 셜록과 뉴스타파의 보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나머지는 좀 그 영상에만 그러니까 자막식으로 넣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명선 셜록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SNS에. 그러니까 지상파 기자가 전화를 해서 기사에 이 뉴스타파에다 셜록까지 넣으면은 말이 너무 길어질 것 같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셜록을 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셜록은 마지막에 CG로 한 1초 정도 등장하고 만다. 뭐 우리가 취재한 내용에 대한 권리는 뭐 그렇게 사라졌다. 좀 이렇게 토로를 하기도 했고. 근데 그 지상파 기자 난 누군지 진짜 궁금하더라고. 그러게요. 뭐 그리고 또 지상파 기자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혹시 그 자막하고 로고가 안 들어간 화면이 있냐? 아이고. 그렇게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그거를 그대로 쓰면은 로고가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못 보겠다라는 거죠. 요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가장 싸가지 없었던 건 조선일보였다. 아, 조선일보. 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문들도 이게 좀 많이 나아져서 그래도 이게 셜록과 뉴스타파에 따르면 이런 표시들을 웬만하면 다 했는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썼냐면은 한 온라인 매체라고 썼대요. 사실 여긴 두 언론사가 그렇죠. 협업을 한 건데 네. 이 한 온라인 매체라고 쓰고 그다음에 뉴스타파 화면을 캡처를 해서 실으면서도 그 밑에 캡션도 한다는 거예요. 사진 출처를.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국경제도 이제 비슷하다고 하고요. 근데 이 미디어오늘 김도영 기자가 그래서 아니 이렇게 출처 없이 써도 되나 싶어서 이 조선일보 기자한테 전화를 했대요. 근데 전화를 했더니 조선일보 기자가 뭐라 그랬냐면 뭐 이게 회사 방침은 아니고 그러니까 출처 없이 쓰는 게 회사 방침은 아닌데 뭐 다른 매체에서 보도한 거를 실명으로 거론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 같다. 별도의 이유는 없다. 잘하리라 이씨.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조선입니다. 네, 남의 거를 갖다 쓰면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출처를 빼버렸다. 아 근데 진짜 그 지상파들도 그렇고요. 흔히 말하는 그 거대 제도권 언론들은 그 인용 표기하는데 그렇게 그 쪽팔려 해요. 근데 나는 그게 도대체 무슨 어떤 마인드인지 그게 궁금해. 이 사실 이 셜록이나 뉴스타파 같은 매체들은 광고가 없어요. 네. 광고가 없기 때문에 오롯이 후원으로만 그렇죠. 기대서 사는 거고 이 후원을 받기 위해서는 좀 이런 보도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되게 오랫동안 취재를 해서 잘 정돈을 해서 공개를 하는 건데 네. 근데 사실 이런 뭐 조선일보나 뭐 이런데 온라인에 올리는 매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남의 거를 갖다가 써가지고 자기 피부에 올려서 광고 수익 얻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런 휘발성이 강한 기사들은 당연히 받았을 수 있고 네. 또 확산하는데 또 다른 언론들도 일조를 해야 되는데 예. 근데 적어도 이 기사가 어느 매체가 취재를 했고 그거는 밝혀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이 광고도 받지 않고 정말 후원을
많은 분들에게 이제 후원을 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이런 결과물을 내놨는데 네. 그거를 출처도 없이 날랑 집어먹는 거는 진짜 그쵸. 상도이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 그럼요. 하여간 특히 자기들보다 명성이 떨어진다, 혹은 영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여지없이 무시하고, 뭐 그 매체권은 마구잡이로 실어줘도 네. 아마 영광으로 생각할 것이다. 아니 이렇게 이제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대한민국의 제도권 언론 대규모 방송사의 사회부 기자들 음,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배치가 돼 있는데 음, 그 사람들을 뉴스타파하고 셜록 기자가 한마디로 다 물먹인 거 아닙니까? 그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러면 인용 보도라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말이야. 물을 떠서 줬는데 이렇게 딱 쳐버렸다고. 그러니까 누구야 그 사람? 그러고 나서 대체? 물 먹었지.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물 먹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겠죠. 무엇보다도 처음 가져갔을 때 이거 뉴스 가치 없다고 얘기한 사람, 그 사람부터 머리 박아야 됩니다. 머리 박아야 돼요. 예. 참 부끄러운 한국 언론의 초상. 사실 요즘에요, 어떤 진짜 보도할 가치가 충분할 뿐더러 그 팩트를 뒷받침할 영상이나 음성이 있어요. 네. 가져가면은 다 보도해 줄 것 같습니까? 100에 99는 보도 안 해요. 네. 특히 그 상대가 더 힘이 있고 더 뭐랄까 대응하기 힘든 대상이면은 그냥 더 그냥 절절절절 매는 거죠. 그렇죠. 그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제보자들이 이건희 성매매 영상을 가지고 YTN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뭐 YTN 거기 뭐 간부가 이제 홀랑 날려먹었죠. 네. 네. 뭐 그것 때문에 뭐 방송이 뽕난 건 뭐 그 아니었지만. 시대에 또 그 시대고 또 그 시대에 부역했던 자들이야 뭐 언론인으로 우리가 칠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보자들이 구천을 떠돌아요. 이 진실을 보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구천을 떠돈다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워낙에 이제 휘발성이 강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언론사들이 막 받았잖아요. 네. 근데 뉴스타파가 이건희 회장 성매매 동영상 보도했을 때 그때는 또 조용했죠. 인용 보도도 안 하고 아예 보도를 안 했어요. 그 시절은 이해해 줍시다. 다 쓰레기였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이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특히 찾아간 방송사가 공영방송사라면 KBS, MBC 공정언론 투쟁을 벌였던 공영방송이었다면 이거 정말 대우각성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만약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없이 정말로 그 셜록 박상규 기자가 얘기한 그게 정말로 진심이라면은 그 지상파 기자는 뉴스 가치 판단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기자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 판단을 못 할 수가 있지. 이게 얘기가 된다는 사실을? 영상에서 뉴스 가치가 다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거 보고 충격 안 받은 국민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법하지, 이 사회, 이 자본의 정글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법하지라고 다 공감한다고요. 아니, 이게 이게 좋죠. 설명까지 자세하게 했을 정도면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야 이거 IT 업계가 이 정도로 갑질이 만연하다. 네. 그럼 거기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뭐 이런 여러 가지로 기사가 그 칠 수가 있는데 그 지상파 기자는 진짜 징계감이야, 징계감. 내가 봤을 때. 머리 박아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관훈 라이트 클럽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